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여러분, 숫자 511이 야구에서 무엇을 의미하는지 아시나요? 그것은 바로 한 투수가 평생 쌓아 올린 승리의 기록이자 앞으로 그 누구도 도달할 수 없는 전설의 영역입니다. 오늘은 그 위대한 발자취의 주인공 사이 영의 이야기를 시작하려 합니다. 현대 야구에서 한 시즌 20승도 어렵다는 걸 우리는 모두 잘 알고 있죠. 그런데 무려 511번의 승리라니 믿어지시나요? 100년이 넘은 시간 동안 그 누구도 범접하지 못한 이 거대한 벽은 어떻게 세워졌을까요? 지루할 틈 없는 그 놀라운 커리어를 지금 공개합니다. 메이저리그 투수들에게 가장 영광스러운 순간은 무엇일까요? 바로 자신의 이름 앞에 사이 영상 수상자라는 타이틀을 붙이는 것입니다. 최고의 투수에게 주는 상에 왜 그의 이름이 붙었는지 그 압도적인 기록들을 하나씩 짚어보겠습니다. 사이 영은 통산 511승을 거두며 역대 1위에 올라 있습니다. 2위인 월터 존슨보다 무려 94승이나 더 많죠. 현대 야구의 분업화된 시스템으로는 사실상 경신이 불가능하다고 평가받는 이 수치는 그의 철학을 증명하는 가장 확실한 지표입니다. 위대한 전설의 시작은 화려하지 않았습니다. 1867년 오하이오주의 작은 농촌 마을 길모아에서 태어난 그는 어린 시절 덴트라고 불리며 가업인 농사일을 돕던 평범한 청년이었습니다. 6학년 때 학업을 중단할 정도로 농장 일에 전념했죠. 그의 놀라운 내구성은 바로 농장에서 만들어졌습니다. 오프 시즌마다 도끼로 통나무를 쪼개고 무거운 농기구를 다루며 다진 등과 다리의 근육은 훗날 수천 이닝을 던질 수 있는 든든한 기초가 되었습니다. 자연이 선물한 강인함이었죠. 어린 시절부터 그의 어깨는 남달랐습니다. 점심시간마다 돌을 던지며 연습했다는 그는 돌로 다람쥐를 잡을 수 있을 정도였다고 회고하곤 합니다. 정확한 제구와 강한 어깨는 이미 그때부터 싹트고 있었습니다. 23세가 되던 1890년 그는 드디어 프로 무대에 발을 들입니다. 마이너리그 팀인 켄턴 나이츠스와 월 60달러에 계약했죠. 사실 그의 부모님은 농사꾼으로 남길 바랬지만 결혼 자금을 마련하겠다는 그의 결심을 꺾을 수는 없었습니다. 사이 영이라는 이름의 유래를 아시나요? 입단 테스트 당시 그의 강속구가 외야 울타리의 판자를 산산조각냈는데 이를 본 기자가 사이클론이 지나간 것 같다고 묘사하며 사이라는 별명이 붙었습니다. 폭풍 같은 공을 던진다는 뜻이었죠. 잠재력을 인정받은 그는 불과 몇 달 만에 메이저리그로 승격됩니다. 클리브랜드 스파이더스는 단돈 300달러와 감독의 정장 한 보를 대가로 그를 영입했죠. 안슨 감독은 그를 덩치 큰 시골뛰기라며 비하했지만 그것은 큰 실수였습니다. 그는 데뷔전에서 당대 최고의 투수였던 빌 허치슨과 맞대결을 펼쳤습니다. 결과는 3안타 1실점 1투승, 비웃던 이들의 입을 다물게 만든 완벽한 승리였습니다. 신임에도 불구하고 그는 팀 내에서 가장 믿음직한 에이스로 떠올랐습니다. 당시 그의 공이 얼마나 빨랐는지 보여주는 유명한 일화가 있습니다. 전담포수 치프 지머는 영의 강속구 충격을 견디다 못해 글러브 안에 두툼한 소고기 스테이크 조각을 넣어 손바닥을 보호해야 했습니다. 고기가 다져질 정도의 위력이었다고 하죠. 데뷔 3년 차인 1892년 사이 영은 메이저리그를 완전히 지배했습니다. 리그 최다승인 36승과 평균 자책점 1.93 그리고 9번의 완봉승을 기록하며 다승, 방어율 부분 타이틀을 휩쓸었습니다. 전설의 서막이 본격적으로 오른 해였습니다. 1893년 야구 역사상 가장 큰 변화 중 하나인 투구거리 연장이 일어났습니다. 사이 영 같은 강속구 투수들의 위력을 줄이기 위해 거리를 약 1.5m 뒤로 늦춘 것이죠. 많은 투수가 무너졌지만 사이 영은 달랐습니다. 거리가 멀어지자 그는 힘 대신 기교를 선택했습니다. 정교한 커브와 체인지업을 연마하며 제구 중심의 투수로 변모한 것이죠. 그는 커브는 제구력에 붙는 장식품일 뿐이다 라고 말할 정도로 정확한 위치에 던지는 것을 중요하게 생각했습니다. 1897년 그는 생애 첫 노히트 노런의 금자탑을 쌓았습니다. 볼넷을 하나도 내주지 않은 완벽한 투구였지만
동료들의 수비 실책으로 퍼펙트 게임은 안타깝게 놓치고 말았습니다. 하지만 이 기록은 그가 최고 수준의 투수임을 다시 한번 각인시킨 계기가 되었습니다. 그의 꾸준함은 정말 경이로운 수준이었습니다. 첫 풀타임 시즌부터 무려 9년 연속으로 20승 이상을 기록했습니다. 부상 한 번 없이 매 경기 수백 개의 공을 던지며 마운드를 지키는 그의 모습은 동료들에게는 희망과 상대에게는 공포였습니다. 구단주의 이해관계에 따라 그는 1899년 세인트루이스 퍼펙토스로 팀을 옮기게 됩니다. 팀 이름처럼 완벽한 활약을 기대받았던 그는 이적 후에도 변함없는 실력을 과시하며 새로운 연고지 팬들의 마음을 단숨에 사로잡았습니다. 세인트루이스에서 그는 운명의 짝을 만납니다. 바로 포수 루 크리거입니다. 두 사람은 이후 10년 동안 환상적인 호흡을 맞추며 수많은 승리를 합작했습니다. 영은 크리거를 가장 신뢰하는 포수로 꼽으며 그의 영리한 리드에 찬사를 보냈습니다. 이제 야구계에는 새로운 바람이 불기 시작했습니다. 아메리칸 리그의 탄생과 함께 사이 영의 커리어는 또 다른 정점을 향해 달려가게 됩니다. 30대 중반의 나이에 접어든 그가 어떻게 제2의 전성기를 맞이했는지 다음 이야기에서 계속됩니다. 1901년 사이 영은 신생 아메리칸 리그의 보스턴 아메리칸스로 이적합니다. 당시로선 파격적인 3,500만 달러의 연봉을 제안받았죠. 사람들은 34세의 그를 늙었다고 생각했지만 보스턴은 그의 가치를 정확히 꿰뚫어 보고 있었습니다. 이적 첫해 사이 영은 비웃기라도 하듯 트리플 크라운을 달성합니다. 33승 158탈삼진 평균 자책점 1.61을 기록하며 모든 지표에서 리그 정상에 올랐습니다. 팀 승리의 42%를 혼자 책임진 그야말로 원맨쇼였습니다. 흥미로운 일화도 있습니다. 정규 교육을 6학년까지만 마친 사이 영이 최고의 명문 하버드 대학에서 야구 코치로 초빙된 것이죠. 엘리트 학생들에게 투구 기술을 전수하는 농부 투수의 모습은 당시 보스턴 언론에서 큰 화제가 되었습니다. 1903년 현대야구 최초의 월드시리즈가 열렸습니다. 사이 영은 이 역사적인 시리즈의 1차전 선발 투수로 등판하여 야구사의 한 페이지를 장식했습니다. 비록 첫 경기에서는 패배했지만 시리즈 전체를 통틀어 팀을 승리로 이끄는 데 결정적인 역할을 했습니다. 보스턴은 초반 1승 3패로 뒤처지며 위기를 맞았습니다. 하지만 사이 영은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중요한 순간마다 마운드에 올라 승리를 따냈고 결국 5승 3패로 보스턴을 초대 월드시리즈 챔피언의 자리에 올려놓았습니다. 당시 필라델피아의 에이스 루브 와델은 사이 영을 향해 내가 다시 한번 보스턴을 잠재워 주겠다며 도발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자존심 강한 사이 영의 투쟁심에 불을 붙인 사건이었죠. 그리고 이 대결은 역사적인 경기로 이어집니다. 와델의 도발에 사이 영은 퍼펙트 게임으로 답했습니다. 27명의 타자를 상대로 단 한 명도 누상에 내보내지 않은 완벽한 경기였습니다. 이는 아메리칸 리그 최초이자 현대 야구 규칙하에 달성한 최초의 퍼펙트 게임이었습니다. 경기 마지막 타자가 뜬 공으로 물러나는 순간 평소 점잖기로 소문난 사이 영도 흥분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그는 상대 투수 와델을 향해 어떠냐 이 시골뛰기야 라고 외치며 통쾌한 복수를 완성했습니다. 그의 커리어 중 가장 빛나는 순간이었습니다. 퍼펙트 게임은 시작에 불과했습니다. 그는 무려 45이닝 동안 한 점도 내주지 않는 철벽 투구를 선보였습니다. 특히 25와 3분의 1이닝 동안 단 한 개의 안타도 허용하지 않는 이 기록은 현재까지도 깨지지 않는 불면의 수치로 남아있습니다. 1년 뒤 영과 와델은 22이닝이라는 유례없는 혈투를 벌였습니다. 영은 13이닝 연속 무실점 투구를 펼쳤고 무엇보다 20이닝 동안 볼넷을 단 하나도 주지 않은 경이로운 제구력을 선보였습니다. 승패를 떠나 야구 역사상 가장 아름다운 투수전 중 하나였습니다. 40세가 넘어서도 그의 활약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1907년에는 21승과 평균 자책점 1.99를 기록하며 나이를 잇는 투구를 보여줬습니다. 많은 이가 은퇴를 권유했지만 그는 마운드 위에서 자신의 존재의 가치를 기록으로 증명해냈습니다. 1908년 6월 30일
사이영은 뉴욕 하이랜더스를 상대로 통산 세 번째 노히트 노런을 달성합니다. 당시 그의 나이 41세 3개월, 이 기록은 무려 82년 동안 최고령 노히트 기록으로 유지되었습니다. 노장은 죽지 않는다는 것을 몸소 보여준 사례였죠. 리그 전체가 그의 업적을 기리기 위해 사이영의 날을 제정했습니다. 그날 아메리칸 리그의 모든 정규 경기가 중단되었고 각 팀의 올스타들이 보스턴에 모여 그와 기념 경기를 치렀습니다. 현역 선수로서 누릴 수 있는 최고의 영예였습니다. 1909년 사이영은 자신의 경력을 시작했던 클리브랜드로 돌아옵니다. 42세의 노구였지만 여전히 19승을 거두며 팀의 기둥 역할을 했습니다. 고향 같은 곳에서 전설의 마지막 불꽃을 화려하게 태우기 시작한 것입니다. 마침내 1910년 7월 19일 워싱턴을 상대로 통산 500승이라는 금자탑을 세웁니다. 야구 역사상 그 누구도 가보지 못한 길이었으며 앞으로도 영원히 도달하기 힘든 고지입니다. 10일의 연장 혈투 끝에 얻어낸 값진 승리였습니다. 1911년 그는 정들었던 마운드를 떠나기로 결심합니다. 마지막 경기에서 비록 안타를 많이 허용하며 강판당했지만 그가 남긴 511승의 발자취는 이미 야구 그 자체가 되어 있었습니다. 22년 동안 쉼없이 던진 그의 오른팔은 이제 휴식을 원했습니다. 놀랍게도 그는 역대 최다승뿐만 아니라 최다패 기록도 가지고 있습니다. 315패라는 수치는 그만큼 오랜 시간 동안 팀을 위해 많은 이닝을 던졌다는 헌신의 증거이기도 합니다. 패배를 두려워하지 않고 등판했기에 위대한 승리도 가능했습니다. 사이영에게 구원투수란 생소한 단어였습니다. 그는 선발로 나선 815경기 중 무려 749경기를 끝까지 책임졌습니다. 완투율이 92%에 달하죠. 한 번 시작한 경기는 내 스스로 끝낸다는 그의 철학이 고스란히 담긴 수치입니다. 그가 던진 7356이닝은 현대야구의 투수들이 40년 동안 던져야 도달할 수 있는 양입니다. 매 시즌 평균 330이닝 이상을 22년 동안 꾸준히 던진 셈이죠. 그의 어깨는 정말 강철로 만들어진 것 아니었을까요? 사이영은 야구의 태동기부터 현대 야구의 기틀이 잡히는 시기까지 모두 겪었습니다. 그는 19세기 선수들과도 상대했고 20세기 중반까지 활약한 전설들과도 대결했죠. 그의 커리어는 야구 역사의 그 자체를 관통하는 커다란 흐름이었습니다. 유명세를 뒤로하고 그는 다시 고향 오하이오의 농장으로 돌아갔습니다. 80세가 넘을 때까지 직접 농사를 지으며 평온한 노후를 보냈습니다. 화려한 스타 플레이어보다는 성실한 농부의 자세로 삶을 대한 그의 진면목을 알 수 있는 대목입니다. 1937년 그는 드디어 야구 명예의 전당에 입성합니다. 사실 첫 투표에서 낙선하는 우여곡절도 있었지만 이듬해 압도적인 지지를 받으며 헌액되었습니다. 1939년 박물관 개관식에서 그는 가장 밝게 빛나는 별 중 하나였습니다. 사이영은 평생 공식 기록은 511승이지만 실제로는 512승을 거두었다고 굳게 믿었습니다. 한 경기가 기록원의 실수로 누락되었다는 것이죠. 기록 한 정거장마저 아쉬워했던 그의 야구에 대한 열정과 집념이 느껴지는 일화입니다. 그의 투구 철학은 명확했습니다. 변화구는 제구력에 붙는 액세서리일 뿐이다 라고 말했죠. 그는 화려한 변화구보다 타자가 치기 어려운 곳에 정확히 꽂아 넣는 제구력을 강조했습니다. 이 기본기가 그를 22년간 마운드에 세웠습니다. 그는 웜업을 길게 하지 않았습니다. 단 5분이면 충분했죠. 불펜 투구도 거의 하지 않고 벤치에서 곧장 마운드로 나가 실전 투구 몇 개로 준비를 끝냈습니다. 투구수를 아껴서 내일도 모레도 던질 수 있는 몸 상태를 유지하는 것이 그의 비결이었습니다. 사이영은 8회는 던질 수 있는 공의 개수가 정해져 있다고 믿었습니다. 그래서 연습 때 공을 낭비하지 않았죠. 대신 실전에서는 가장 효율적인 방법으로 타자를 상대했습니다. 철저한 자기관리와 절제가 불면의 기록을 만든 원동력이었습니다. 그는 투수였지만 방망이 실력도 무시할 수 없었습니다. 통산 18개의 홈런과 290타점을 기록하며 타석에서도 팀에 공헌했습니다. 특히 1903년에는
3할이 넘는 타율을 기록할 정도로 정교한 타격을 뽐내기도 했습니다. 1955년 11월 4일 야구의 전설은 88세를 일기로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는 죽기 전까지도 야구장에 자주 들러 후배들을 응원하며 야구에 대한 무한한 애정을 보였습니다. 이제 그가 남긴 유산은 사이영상이라는 이름으로 영원히 이어집니다. 그가 세상을 떠난 이듬해인 1956년 커미셔너 포드 프리크는 그를 기리기 위해 당해 최고의 투수에게 주는 사이영상을 제정했습니다. 야구 역사상 가장 위대한 투수의 이름을 상에 붙여 그의 업적을 영원히 기억하기로 한 것이죠. 역사적인 첫 사이영상의 주인공은 브루클린 다저스의 돈 뉴컴이었습니다. 당시에는 양대 리그를 통틀어 단 한 명에게만 주어졌죠. 사이영이 쌓아온 승리의 정신이 후배 투수들에게 이어지는 감동적인 순간이었습니다. 1967년부터는 팬들의 요청과 리그의 균형을 위해 양대 리그에서 각각 한 명씩 수상자를 선정하기 시작했습니다. 더 많은 투수가 사이영의 이름을 딴 영광을 누릴 수 있게 되었고 상의 권위는 더욱 높아졌습니다. 로저 클레멘스, 그렉 매덕스, 랜디 존슨, 그리고 크레이턴 커쇼까지 시대를 풍미한 수많은 거물이 사이영상을 거머쥐었습니다. 하지만 이들조차 사이영이 남긴 511승이라는 거대한 산 앞에서는 고개를 숙일 수밖에 없었습니다. 511승을 달성하려면 매년 25승씩 20년을 넘게 던져야 합니다. 선발 로테이션이 엄격한 오늘날 1년에 30번 남짓 등판하는 투수들에게는 산술적으로도 불가능에 가깝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를 불면의 전설이라 부릅니다. 그는 승리뿐만 아니라 완투, 투구 이닝, 심지어 상대 타자 횟수에서도 압도적인 1위입니다. 모든 수치가 그가 마운드 위에서 얼마나 헌신적이었는지를 보여줍니다. 기록지 자체가 사이영의 자서전이나 다름없었습니다. 그가 왜 위대할까요? 단순히 공이 빨라서가 아닙니다. 22년이라는 긴 시간 동안 단 한 번의 큰 부상 없이 농부가 밭을 갈듯 묵묵히 마운드를 지켰기 때문입니다. 성실함이 만든 가장 위대한 스포츠 드라마였습니다. 야구 규칙은 변하고 선수들의 장비는 좋아졌지만 사이영이 보여준 승리를 향한 집념과 자기관리의 가치는 변하지 않았습니다. 오늘날의 선수들도 위기에 처할 때마다 그의 기록을 보며 다시 일어설 힘을 얻습니다. 팬들에게 그는 언제나 친절한 이웃이자 영웅이었습니다. 난 그저 내 할 일을 했을 뿐이다 라며 겸손해했던 그는 진정으로 야구를 즐기고 사랑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의 순수한 열정이 511번의 승리를 만들어냈습니다. 매년 시즌이 끝나고 사이영상 수상자가 발표될 때마다 우리는 다시 사이영을 만납니다. 100년 전의 기록이 오늘날 뉴스가 되는 신기한 경험, 이것이 바로 사이영이 우리에게 남긴 가장 큰 선물입니다. 덴턴 투르형, 하지만 우리는 그를 영원히 사이영이라 부를 것입니다. 폭풍처럼 나타나 야구계를 뒤흔들고 이제는 잔잔한 호수처럼 투수들의 마음속에 흐르고 있는 그를 오늘 우리는 다시 한번 기억합니다. 그의 511승 기록은 여기서 멈춰서 있지만 야구가 계속되는 한 사이영이라는 이름은 영원히 마운드 위에 살아 숨쉴 것입니다. 지금까지 야구 역사상 가장 위대한 투수 사이영의 이야기였습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이 시간에 또 찾아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